많이 긴 빠지셨죠? 냉정하게 그래요. 맞습니다. 이정우가 5월 많이 부진했고 현재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정우가 프로 데뷔를 한 이후에 5월 말까지 2할 7푼대를 기록해 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 5월의 성적은 총 25경기 출전해서 타율 2할 2푼 4리, 3홈런 13타점. 이 기간 동안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도 0.6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지난 시즌에도 5월에 부상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정우에게 진짜 5월은 악몽 같은 달이네요. 네. 덩달아서 고라에게도 5월은 참 그렇습니다. 생일까지 있는 달인데 어찌 이런다니. 네.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2할 7푼 6리까지 떨어졌습니다. OPS 또한 0.770으로 하락하면서 8할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건 메이저리그에서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완성한 후안 소토란 타자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뉴욕 매치로 팀을 옮기면서 15년 총액 7억 6,500만 달러라는 미친 계약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처럼 뭐 투타 경험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타자로서만 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홈런왕을 한 적도 없고 타격왕을 한 적도 없고 최다 안타를 친 적도 없는데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 타자 정도인 이 타자에게 뉴욕 매치가 미친 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뭐 대단한 타자이기 때문에 모험을 건 거겠죠. 그런데 후안 소토가 현재까지 타율 2할 3푼. 실화입니다. 안타 47개입니다. 뉴욕 매치가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망정이지 끔찍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매치는 후안 소토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림도 없습니다. 상위 타순에서 변화만 있을 뿐 팬들도 뭐 그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3월 말부터 9월까지 162경기를 치르는 스포츠입니다. 정규 시즌만 6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 매월 좋은 타격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업앤타운이 뭐 있다는 거죠. 이정우는 한국에서도 한 달 동안 지금보다 더 최악의 한 달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할을 쳤던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정우의 부진 탈출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료들이 맥 빠지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짜 폭폭해요? 네.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오면 진짜 먼저 숨부터 막힙니다. 기대감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치겠어? 뭐 이런 마음만 잔뜩 드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 한 방씩 나옵니다. 이번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3전 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했냐면 아니 평균 2점 냈어요. 네. 아니 축구냐고. 더 안타까운 건 디트로이트와 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마운드와 수비는 뭐 괜찮은 편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뚝 떨어져 버렸죠. 야구는 호흡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두고도 제대로 치는 게 힘든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는 공을 그것도 좌우 휘어지고 솟구치고 뭐 난리도 아닌 공을 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정우가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인 상황입니다. 이정우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페스트볼에 대한 반응과 초구 반응입니다. 제가 이정우 경기들을 지켜볼 때 이정우에게 기대가 매우 컸던 건 메이저리그 빠른 볼 99마일 이상의 공도 아무 문제 없이 쳐내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94마일, 95마일의 느린 페스트볼에 반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쳐내긴 하는데 강한 타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너무 잘하고 주목받으면서 분석을 당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도 하던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정우는 다행히 부진한 상황에서도 행복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느린 볼에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으면서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4일 전에 멀티히트를 치곤 했을 때는 밀어쳐서 안타를 치면서 새로운 대응법과 적용한 것 같았는데 이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팀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왔습니다. 이 마이애미 팀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들에게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저스에게 6경기 5패, 애리조나전 3패, 샌디에고에게 1승 2패였습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도 꼴찌인 상황이죠. 마이애미는 마치 B클럽을 가기 위한 관문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잘하는 선수들에게 잔류란 없습니다. 무조건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팀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3연패를 당한 만큼 이번 마이애미전을 통해서 수입을 거두고 꼭 반등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해리슨을 선발 등판시켰고 마이애미는 퀀트리라는 우한 투수를 등판시켰는데 이 투수는 6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퀀트리 이 투수는 주무기가 페스트볼인데 페스트볼 피 장타율이 무려 8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샌프란시스코의 페스트볼 공략이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이 매우 재미있겠죠. 뭐가 맞을까? 페스트볼을 자주 맞는 투수니까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페스트볼 대응이 약하니까 퀀트릴 투수가 0점 잡는 기회가 될 것이냐.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퀀트릴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퀀트릴을 상대로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2회 만에 2점 내고 무너뜨린 거냐? 그게 아니고 5회까지 더 던지면서 5이닝 2실점이었습니다. 안타는 많이 쳤는데 점수는 못 냈어요. 이 정도면 호투죠. 평균 자책점을 뚝 떨어뜨리도록 도와준 겁니다. 1회부터 샌프란시스코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모스가 페어 3루타를 쳐버렸거든요. 그 다음 타석이 이정우였습니다. 이정우가 하루를 쉬고 3번 타자로 원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퀀트릴의 투구수를 늘리는 데만 성공했을 뿐 아쉽게도 바깥쪽 빠진 공에 방망이가 나오면서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알고 어떻게든 치겠다는 마음이 아쉬운 결과로 나온 거죠. 다행히 플로레스가 안타를 치면서 첫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 득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땅볼로 물러나면서 타격감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우면서도 이상한 경우인데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평범한 투수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좋은 타격이 나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에이스 투수가 나오면 안타를 치고 평범한 투수가 나오면 이상하게 좋은 타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4회에 체프먼이 시원한 솔로 홈런으로 2대0까지 달아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정우가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오고 출루에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소개하기 좀 민망한 건 빗맞은 내야볼이 퀀트리 투수가 잡다 놓치면서 송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발 이정우가 1루에 도착했고 안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이후에 4호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득점권 주자가 되었는데 후속 타자가 안타가 나오지 못하면서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이애미는 득점 찬스가 계속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투수들이 잘 막아내면서 선발 투수 해리스는 5이닝 무실점, 이후에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 도발까지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연패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경기에서도 슬럼프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5타수 1안타 1도루가 되었고 팀의 득점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율은 1, 2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타석에서 아웃이 되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6마일 초구에 반응을 하면서 강한 타구를 만들었고 단지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가서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아마 초구가 페스트볼이었으면 다 스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퀀트렐도 타자들에게 초구 페스트볼을 던지다가 이정우에게는 변화구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오면서 중계진에게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 팀이 승리했으니까 이정우의 기분이 좀 나아졌을까요? 네. 내일 새벽 5시 경기에서 이정우의 활약이 휴일 팬들에게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